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6일 저녁 7시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이 황영웅 가수 사태를 두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 댓글 편지를 매개로 해가지고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글을 소개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으로 들어오고 또 거기서 댓글들을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읽어주기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주 감동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문학이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 편지는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뭐 논문처럼 아주 격식을 갖춘 글도 있는데 한결같이 인간이란 게 뭐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의롭게 산다는 게 뭐냐, 진실이 뭐냐, 거짓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토론, 찬반,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인간이란 게 뭐냐 하는 게 결국 그 주제였습니다. 대중가수의 노래가 그 정도의 생각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황영웅 노래의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황영웅 노래가 가진 신비한 치유력, 황영웅 노래가 가진 인간에 대한 긍정을 유도하는 힘, 이런 게 이 토론에, 이 대화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아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될 겁니다. 으로 하여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교양이라고 합니다. 교양이란 말은 다른 말로 또 인문이라고 그래요. 인문적 지식 이럽니다. 인문하면 보통 세 가지 분야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첫째는 역사, 그리고 문학, 철학이죠. 역사는 문명 발전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철학은 이 세상 만물의 원리를 탐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학은 인간에 대한 어떤 탐색이라고 할까요? 인간의 신면, 인간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게 문학입니다. 그래서 역사, 철학, 문학은 한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교양의 기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개를 덧붙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술이고 스포츠입니다. 예술, 스포츠, 문학, 철학, 그리고 역사를 이렇게 보태면은 한 인간의 교양의 바탕을 이룹니다. 근데 참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불행하게도 한자를 포기하고 한글 전용으로 가다가 보니까 이런 교양을 갖추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자를 모르면은 철학, 문학, 역사를 탐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는 계속 고민거리로 남겨놓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글을 읽다가 보면은, 이거는 굉장한 철학적인, 문학적인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글들을 문득 만나면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 문학이라는 것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문학이라고 하면 시, 수필, 시조, 소설, 연극도 문학이죠, 사실. 이렇게 되겠는데, 지난 11월 2일에 미국 뉴저지에서 사시면서 주옥 같은 손편지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최현주 여사가 저에게 황영웅 미니 앨범 10장을
선물을 했는데 그걸 뜯어보니까 엽서 편지에 황영웅의 손글씨로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웅입니다. 가을에 태어난 저는 가을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행복한 추억도 유독 가을에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가을 하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제 가을 하면 첫 미니 앨범 발매가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도 제 앨범이 아름다운 기억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가을은 잠시 우리 곁을 스쳤다가 매서운 겨울 바람에 금방 밀려가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또다시 돌아올 것을 알기에 그 이별도 그리 슬프지 않잖아요. 이 가을처럼 저도 여러분의 곁에 언제나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항상 건강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주셔야 해요. 돌아온 제가 외롭지 않도록요. 그럼 제 첫 번째 미니 앨범에 담긴 6곡의 노래를 함께 들으며 특별한 우리만의 추억을 만들어 볼까요? 이 가을이 100번 올 때까지 사랑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한복판에서 가을 남자 영웅이가 이 편지를 받고 문득 제가 자료를 한번 뒤져보았습니다. 한 몇 주 전에 황영웅 팬 그룹에 속하시는 80대 수필가 정정숙 여사가 저에게 종이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그걸 읽어보니까 황영웅 복귀에 점 해가지고 아주 축하의 글을 담은 이 글은 수필이라기보다는 시에 가까운 글이었습니다. 그것과 연동된 황영웅의 편지를 받고 이번 기회에 제가 가슴에 품고 다니던 정정숙 수필가의 샛별 청년 희망일기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써서 저한테 건네주셨습니다. 샛별 청년 희망일기. 캄캄한 밤하늘, 수많은 별들 사이에 유난히 빛이 나는 샛별 하나 반짝인다. 샛별은 큰 별이 되고 싶어 꿈을 키워왔다. 때를 기다렸다가 세상에 얼굴을 알리고 조금씩 빛을 내밀었다. 누가 보냈을까? 어디선가 온 모래 폭풍은 샛별의 빛을 가리웠다. 묵묵히 폭풍을 견딘 샛별은 상처받은 마음 잠시 내려놓았다. 아픔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다시 일어나 빛이 되어 노래한다. 샛별 청년 주위로 은하수들도 내려와 호위하며 동행한다. 상처투성이의 보석은 깎이고 깎여서 신비스런 빛을 더해가며 아픈 삶 노래로 어둠을 걷어낸다. 오랫동안 지켜온 이름처럼 영웅이 되어 아픈 이들, 외로운 이들, 슬픈 이들 감싸주고 위로하는 영혼의 노래를 부르리라. 함께하는 길은 삶의 배련이 잊혀진 별들도 함께하리라.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절망도 잃어버릴 것 같은 이름 석자도 영광스러워지리라. 역경 속의 눈물이 오선지 위에서 꽃으로 만개할 날을 기다린다. 김남도 아프니까 청춘이다. 29 청년이 되낸다. 2023년 10월 22일 정정숙. 어떻습니까? 이런 좋은 글은 한 번만 읽으면 안 됩니다. 2번, 3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샛별 청년 희망 일기. 캄캄한 밤하늘,
수많은 별들 사이에 유난히 빛이 나는 샛별 하나 반짝인다. 샛별은 큰 별이 되었고 싶어 꿈을 키워왔다. 때를 기다렸다가 세상에 얼굴을 알리고 조금씩 빛을 내밀었다. 누가 보냈을까? 어디선가 온 모래폭풍은 샛별의 빛을 가리웠다. 묵묵히 폭풍을 견딘 샛별은 상처받은 마음 잠시 내려놓았다. 아픔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다시 일어나 빛이 되어 노래한다. 샛별 청년 주위로 은하수들도 내려와 호위하며 동행한다. 상처투성이의 보석은 깎이고 깎여서 신비스러운 빛을 더해가며 아픈 삶 노래로 어둠을 걷어낸다. 오랫동안 지켜온 이름처럼 영웅이 되어 아픈 이들, 외로운 이들, 슬픈 이들 감싸주고 위로하는 영혼의 노래를 부르리라. 함께하는 길은 삶의 배려이니 잊혀진 별들도 함께하리라.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절망도 잃어버릴 것 같았던 이름 석자도 영광스러워지리라. 역경 속의 눈물이 오순지 위에서 꽃으로 만개할 날을 기다린다. 김난도 아프니까 청춘이다. 29 청년이 되낸다. 이 마지막 문장 김난도시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베스트셀러를 말씀하시면서 29 청년이 되낸다. 29 황영웅 아직도 청춘이다. 그러니까 아파도 괜찮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29 황영웅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번쩍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 저 가수가 아직 29밖에 안 되는구나. 그야말로 청춘이구나.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쓰다듬고 우울증, 암투병, 그리고 사별한 그 마음을 다독이고 있느냐. 새삼 노래의 위대함, 그 노래를 뒷받침하는 가사, 그것도 문학입니다. 의 위대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 문학입니다. 황영웅 노래를 통해서 새삼 문학의 위대함을 알게 됩니다. 시와 시가 만났습니다. 지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황영웅 노래를 들으면서 첫째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함께해요라는 노래입니다. 함께해요를 들으시면서 깊어가는 가을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